내 자취방에 들어갔는데 나는 냄새 안 나는데 어머니가 오시면 너는 집에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환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는 거냐고, 신맛이 나는 커피를 많이 먹다 보면 이제 신맛에 둔감해지는 순간 이제 다양한 과일 맛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느끼는 커피 맛하고 내가 느끼는 커피 맛은 꽤 많은 격차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되게 많이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저 사람의 신맛이 자극적이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자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커피가 쓰다고 하면 쓴 거예요. 옛날엔 신맛 나는 커피 싫었는데 요즘은 너무 신맛 나는 커피를 먹다 보니 무달렸나 봐요. 남들은 찡그리는데 저만 좋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게 학습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남들은 그걸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이거 위험한 맛인데 라고 하지만 홍길동님 같은 경우는 산미 있는 커피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산미는 전혀 내 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몸에서 이제 본능적으로 캐치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신맛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고, 예전에 이제 강배전이 시장에 주였을 때도 그렇고 지금 신맛이 이제 한축에서는 되게 주도적이잖아요. 예전에 그 커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커피 맛보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커피 하는 사람들은 다 쓴맛의 민맹이어서 커피 마시면서 여기에서 다양한 맛이 나온다고 한다고. 일단 커피 맛을 다양하게 느끼려면 쓴맛에 대해서 미맹이 돼야, 쓴맛을 못 느껴야 다른 맛들이 느껴져요. 쓴맛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쓴맛이 이제 메인으로 느껴지는 순간 다채로운 맛을 느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면 그 쓴맛, 특정 강도의 쓴맛이나 이런 거를 커트를 해버려요. 이게 그 인지에 대한 영역인데, 이제 감각기관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스레시홀드라고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일정 자극에 계속 노출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뇌에서 커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디폴트로 있는 성분이라고 하면 굳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캐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이제 커트를 해버리는 그런 효과. 여기 남자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 내 자취방에 들어갔는데 나는 냄새 안 나는데 어머니가 오시면 너는 집에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환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는 거냐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친구 집에 가면 그 냄새가 나. 친구는 내 집에선 냄새 안 나는데 친구 집에선 냄새가 나거든요. 이제 뇌에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공간에서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커트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공간에서는 이건 당연히 있는 거니까 굳이 이거는 나한테 위해를 가하지도 않고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여서 인식할 필요가 없어 하면서 그 향을 커트를 해버리거든요.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맛을 보는 데 있어서도 커피 맛을 풍성하게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는데, 커피의 쓴맛에 무뎌지면 커피 맛이 풍성하게 느껴져요. 역으로 이제 신맛이 강한 거를 많이 해도, 신맛이 강한 커피를 많이 먹다 보면 이제 신맛에 둔감해지는 순간 이제 다양한 과일 맛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딜레마가 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 그거를 접하는 사람한테는 그 신맛이나 쓴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다른 맛을 다 덮어버리거든요. 그거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나는 좋은데 남들은 왜 저걸 싫어하지?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몸에서 아직 이 물체에서 이 맛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의 거부감과 강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극장 가서 이제 눈이 어두움에 적응을 하는 거, 이제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이제 화장실 냄새에 적응을 하는 걸 보통 수능이라고 하고, 이제 카페에서도 사실 카페 안에서 커피 내리는 바리스타가 자기 카페의 커피 맛을 제일 둔감하게 맛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커피 마실 때도 전 가끔 커피잔 들고 밖에 나가서 마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간 자체가 커피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인식을 못하지만 손님들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커피 향 좋네요 하면서 들어오지만 나는 커피 향이 안 나는데 왜냐면 나는 이 공간에서 그걸 순응해버린 거죠. 이제 이 적응을 해서 이 공간에서 나는 커피 향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면 이 커피가 이런 맛이구나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느끼는 커피 맛하고 내가 느끼는 커피 맛은 꽤 많은 격차가 존재를 해요. 익숙함이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수능이 돼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커피를 똑같은 환경에서 나하고 손님이 맛보고 있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되게 많이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저 사람이 신맛이 자극적이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자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커피가 쓰다고 하면 쓴 거예요. 나는 쓰지 않다고 느끼는 게 오히려 나는 이거에 쩔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쓴맛이 그렇게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고 신맛이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이 커피의 이제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강렬한 이제 방해 요소가 이제 한꺼풀 벗겨지면 이제 커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는 거. 중요한 거는 그거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커피를 맛있게 내가 느끼는 이 맛있는 커피 맛을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일단 신맛이나 쓴맛에 둔감해져야 된다. 계속 먹여서 이 신맛하고 쓴맛에 적응을 해서 이제 다른 맛이 보일 때까지 계속 먹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세계상이 열리는 거죠. 예전에 손님들한테 그런 테스트들도 해봤어요. 이제 신맛이 강한 커피를 자기는 신맛 나는 커피를 못 먹는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신맛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레몬 잘라서 이거 한번 빨아 보시라고 레몬을 한번 해서 이제 신맛의 강도를 둔하게 만들어 버리고 혀를 그 다음에 산미가 있는 커피를 줬을 때 산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커피에 있는 산미가 세봐야 그 레몬의 산미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미리 커트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맛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 맛보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사라지게 하면 돼요. 레몬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미 있는 커피를 먹이면 이 커피에서 이제 산미가 걷어지면서 다양한 이제 그런 과일 맛이나 이런 거를 느끼게 돼요. 반대로 이제 쓴맛이 강한 커피는 이제 반대 방향의 트릭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맛을 풍성하게 느끼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맛을 잘 느끼게 만들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사실 영업을 하거나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느끼는 그 느낌을 전달을 하기 위한 그런 트릭들이 사실은 존재를 해요. 커트를 시키면 돼요. 내가 원하는 맛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예전에는 뭐 그런 장난들을 손님들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카페 가면 물에 레몬 넣나요? 레몬 많이 넣어야겠네요. 본격 고객 괴롭히기. 예. 레몬을 먹이다니 무서운 소리. 근데 되게 좋아했어요. 그 손님이 자기가 이제 커피에서 이런 맛도 느낄 수 있는 이런 맛이 난다는 걸 처음 느꼈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사실 되게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맛을 인지를 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느끼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면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내가 전달하는 맛을 느끼게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전체 시장을 판단하지 말자. 나하고 취향이 다른 게 그 사람의 환경, 주어진 환경이나 그 사람이 이제까지 접해왔던 커피의 강도, 접했던 커피의 취향,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이 이제 쓴맛을 죽였던 사람한테 이제 신맛이 약간이라도 있는 커피를 줬을 때 거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내 머릿속에 입력된 커피는 이런 게 아닌데
이상한 게 들어왔잖아요, 입안에. 그러면 몸에서 경고를 보내는 거죠. 야, 저거 이상해. 커피는 쓴맛이 나는 거라고 학습이 돼 있는데 신맛이 나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문제 있는 거야 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 역으로 그런 거죠. 요즘에 신맛만 나는 커피를 접했던 사람이 다크로스팅을 접하면 저거 이상해, 저거 탄 거야, 이렇게 판단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그렇죠. 예전에는 신맛 나면 커피가 셨다고, 상한 커피 줬다고 하고, 요즘엔 커피에서 쓴맛이 나면 커피가 탔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탄 커피를 안 먹어봐서 그래. 쓴맛이 나는 커피가 탄 커피가 아니고 탄 커피가 탄 맛인데 쓴맛이 잎한만 들어가면 요즘에는 커피에서 탄 맛이 나요, 이런 반응이 나요. 그거는 그 사람이 경험한 커피에서 쓴맛이 있는 커피를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쓴맛 조금만 나면 이거는 잘못된 커피, 이거는 탄 맛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신맛 나는 커피가 좋은 커피라는데 전 좋은 커피가 신맛도 좋더라고요. 신맛 나는 커피가 좋은 커피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커피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다양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맛도 좋은 신맛이 나야 좋은 커피죠. 예, 맛있는 신맛, 그러니까 뭐 진짜 과일 같은 신맛이 나면 좋은 커피지만 뭐 어디 식초 같은 신맛이 나면 이제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제를 깔아놓은 게 국가별, 인종별, 성별, 그리고 이제 문화별로 이제 커피 맛에 대해서 선호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를 깔고 만들어진 커핑 폼이 이제 COE 커핑 폼이고요. SCA 커핑 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언어로서 통일된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커핑 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제 큐브레이더나 이런 게 미각에 대한 영역만은 아니에요. 약속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맛을 잘 보는 거하고 맛을 이제 서로 소통을 하는 거하고 다른 부분이고,